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프레젠테이션의 그 이해, 즉 정의와 우리 프레젠테이션의 3P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이 시나리오 구축을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시나리오를 한번 잠깐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나리오의 컨텐츠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요 의견과 사실, 즉 감정을 좀 가미할 수 있는 요 시나리오가 우리가 조금 더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시나리오여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세 가지를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과 두 번째, 요 감정, 어떤 사실적인 측면을 바라본다면 요 의견이 나왔을 때는 사실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야 되고 요 사실과 의견에 대한 양념 역할을 하는 게 프레젠터의 감정 표현입니다. 즉, 이 프레젠터의 의견이라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와 같습니다. 사실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 따라서 이 프레젠터로서 이러한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에 대해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이 사실적인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면 이 사실적인 이야기가 나온 다음 전반적인 프레젠터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자, 사실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십니다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사실에는 의견을, 의견에는 좀 사실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어떤 사실과 의견을 감정을 통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좀 양념과도 같은 어떤 맛을 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시나리오의 세 가지, 즉 의견, 어떤 사실,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의 어떤 작업 순서를 잠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전 시간에 살펴봤던 이 프레젠테이션의 3P, 즉 어떤 people에 대한 purpose에 대한 place에 대한 어떤 내용이 프레젠테이션의 전체 상이 됩니다. 즉, 이 프레젠테이션이란 주어진 시간 안에 청중의 관심을 프레젠터의 목적과 함께 이 프레젠터가 원하는 어떤 방법을 장소에서 의사결정을 이끌어간다는 점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라고 봤을 때 이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전체를 이해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이 3P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을 때 이 3P에 대한 느낌이, 즉 어떤 목적과 어떤 청중의 관심, 즉 청중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만을 듣는다는 거죠.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자료만을 본다는 점에서 이 people에 대한 어떤 관심을 조금 더 기울였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테마가 상당히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마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테마인가를 고민해 보는 거죠. 즉 테마가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고 최근의 변화, 즉 청중의 어떤 욕구를 갈급한 해결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느냐를 고민해 보는 게 테마 선정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원인 원기법이다라고 봤을 때 프레젠테이션의 전체적인 어떤 사항을 봤을 때 한 가지의 메시지가 결국은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중이 듣고자 하는 결론, 즉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다음은 이유. 이 결론이 나왔으면 이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프레젠터가 어떠한 이유와 근거를 들 수 있느냐. 즉, 이 주장을 했으면 주장에 맞는 논리적인 근거가 제시가 되지 않으면 이 청중은
오해와 의심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즉 청중은 그들이 갖고 있는 관념, 어떤 고정관념이 상당히 돈독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관념을 정확하게 조금 바꾸기 위해서 유연한 사고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이유를 언급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컨텐츠를 좀 구성을 해서 이 순서에 맞춰서 이 시나리오를 한번 구성해 보는 어떤 매력적인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이면서 어떤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역할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은 프레젠테이션 시나리오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프레젠테이션 시나리오란 앞에서 언급을 했던 결론, 이유,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즉 프레젠테이션이란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이 결론을 이야기했으면 이 결론에 맞는 관련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거 자료란 우리가 갖고 있는 예시이면서 하나의 프레젠테어의 경험치를 수반할 수 있다면 프레젠테이션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도출하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결론은 전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이야기하는 반면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결론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요약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약을 함에 있어서 청중은 마지막 말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딱 언급해 줄 수 있는 결론, 즉 요약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시나리오로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 프레젠테이션의 시간 관리가 참 중요한데요. 이 프레젠테이션의 시간, 즉 대부분 프레젠테이션은 20분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왜 프레젠테이션을 20분만 할까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데요. 20분간 하는 이유는 요 성인 남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이 넘어간 상태에서는 집중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즉 20분 안에 프레젠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일방적인 통행이 된다는 건 이 시간 관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현재 이 진행 사항이 어디에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시간을 예측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이 프레젠테이션 시간 관리에서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 일방통행에서 상호작용식 프레젠테이션이란 주어진 시간, 즉 10분간 어떻게 내용을 전달하고 어떻게 배분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사전에 한번 해보고자 함입니다. 정보에 최대한 좀 접근을 해서 이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압축하고 50대 50, 즉 상호작용이 됩니다. 이 한 가지는 프레젠터의 어떤 내용, 한 가지는 청중이 듣고자 하는 어떤 관심사에 대한 좀 교감을 이끌어서 우리가 상호작용을 해가는 게 좀 필요한 이 프레젠테이션의 시간 관리에 해당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프레젠테이션 어떤 시나리오의 3부 구성이 중요한데요. 크게 보면 이 프레젠테이션 구성은 도입부부터 결론부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이란 이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개요와 목적, 방향을 좀 더 선명하게 하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청중이 어디로 가야 할 건지에 대한 이정표와 목적지를 좀 선명하게 제시하고 출발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중요한 본론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본론부는 크게 대, 중, 소 항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은 대항목에 대한 세 가지의 중요한 어떤 논점과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항목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프레젠터의 핵심 사항을 이 대항목 세 가지에 한번 담아보고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나와 있는 결론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결론부란 우리가 본론부에서 이야기 나눴던 내용을 요약하고 확인하는 단계로 이 도입부가 중요한 반면
결론부 또한 중요한 이유가 이 도입부에서 전달한 내용과 결론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일맥상통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도입부는 통상적으로 이 프레젠테이션 시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론부의 구성은 전체 프레젠테이션 시간의 70%,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결론부가 20%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전달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프레젠테이션은 전체 가이드라인을 갖고 우리가 계획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이 도입부는 링크 부분까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도입부란 즉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본론부의 세 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전달함과 동시에 결론부란 전체 가고자 하는 원에 해당하는 핵심 포인트를 강력하게 전달해 주는 내용으로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당하는 게 질의응답과 결언의 시간인데요. 근데 흔히들 간과하고 있는 게 이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프레젠터가 이 Q&A 시간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즉 청중은 마지막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이 Q&A를 적절하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전달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청중들이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청중 입장에서 프레젠터가 질문과 대답을 좀 만들어서 이 질문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좀 대처할 수 있다면 이 프레젠테이션 함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한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도입부에 대한 역할을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이 도입부의 역할은 청중과 관심을 갖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을 하고 이 청중과의 분위기를 조금 더 잘 형성해 나가실 때 어떤 프레젠테이션은 조금 더 어떤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심리적인 요인을 보면 남성이 여성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는데 즉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는 37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반면 이 여성이 남성을 판단하는 어떤 시간은 정확치는 않지만 어떤 통계에 의하면 17초 정도면 충분히 상대방 남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 주어진 시간, 즉 37초와 17초 안에 요 상대방의 이미지가 굳어지기 때문에 한번 굳어진 이미지는 웬만해서 프레젠테이션 마지막까지 뭔가 어떤 특이한 사항이 전달되지 않고는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도입부에서 프레젠터가 얼마만큼 어떤 이미지를 구축해서 가느냐가 어떤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즉, 이 프레젠테이션 도입부에서 테마와 청중의 어떤 호흡과 연관성이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피드백. 그래서 피드백이란 의미 있는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정보란 청중이 원하는 내용을 테마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도입부에 대한 기본 구조를 학습을 해보면 크게 인사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안내자, 즉 사회자로부터 받고 나서 적절하게 인사를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 자기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프레젠터가 나오자마자 급급해서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에서 바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편하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에 누구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소속과 본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나서 출발하는 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요 환영의 말이 참 중요한데요. 이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이 청중들로 하여금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는 것은 그래서 프레젠터가 립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정확하게 진정성을 갖고 진심 어린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좀 환영의 말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쁘신 중에도 오늘 뭐뭐와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 이면에 있는 비언어적인 메시지, 어떤 진정성을 통해서 그들과의 어떤 호흡을 이어가는 게 이 환영의 말에서는 중요한 핵심 사항이라고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이 아이스 브레이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란 이 청중과 어떤 프레젠터 간의 얼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얼음의 두께가 90cm 정도가 되는데 이 얼음을 정확하게 깨부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얼음을 깨부시는 작업, 즉 아이스 브레이킹을 청중에 연관이 있거나 어떤 상대방 기업과 연관이 있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최근의 이슈를 반영해서 이 프레젠터가 충분하게 사전에 뭔가 준비하고 교감이 되어 있음을 알리는 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니 저 또한 프레젠터로서 상당히 동기부여가 됩니다라는 점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과의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이 반드시 좀 필요한 내용으로 꼭 숙지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도입부에서 이 배경 설명, 누누이 강조를 했던 전 시간에 이 퍼포즈와 관련해서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떠한 트렌드와 관련해서 내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의 주제가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관심들이 상당히 기업에서 높아지고 있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게 어떤 기업의 어떤 성과 향상과 생산성 향상, 즉 어떤 조직원들의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더 부각시키면서 가보는 거죠. 자, 다음은 요 본론부를 진행함에 있어서 좀 링크 부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링크란 다리를 연결해 보는 거죠. 그래서 다리란 이 서론부와 본론부를 어떻게 연결할까? 즉 청중이 무엇을 듣게 될까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하고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시간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청중은 내용에 대한 관심을 참 많이 갖기는 하지만 조금은 지루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중으로 하여금 예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지금 오늘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약 15분간 진행 예정입니다에 대해서 5분 단위의 어떤 표현이 필요합니다. 10분간 전달하겠습니다. 20분간 전달하겠습니다. 간혹 17분간, 21분간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에 대해서 너무 세세하게 시간을 밝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5분, 즉 크게 보면 10분 단위의 어떤 구체적인 좀 시간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좀 시간 계획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요 질의응답 요령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질의응답 요령이란 요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어떤 청중과 프레젠터가 교감을 하고 요 프레젠터가 청중으로부터 돌발적이거나 즉흥적인 질문을 받아서 청중의 어떤 관심사항에서 조금 벗어나는 이 프레젠터가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어떤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해 가는 것이 질의응답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 안내를 하실 때 정중하게 요청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프레젠테이션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 프레젠테이션 중간에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단, 이 청중에게 강요하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청중으로 하여금 협조를 요청하는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꼭 전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 프레젠테이션의 진행 안내에 해당합니다. 즉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프레젠테이션의
목차이면서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본론에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한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설명함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구어체와 문어체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조금 더 전문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원할 때는 어떤 문어체에 해당하는 세 가지적인 관점이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표현이 적절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문어체인 경우에는 이 좀 더 전문적이지 않은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상대방 청중과 어떤 교감을 좀 친근하게 나누고 싶다 하면 문어체적인 표현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문어체적인 표현이란 첫째라기보다는 먼저, 둘째, 다음으로 항상 마지막으로에 대한 표현을 씀으로써 청중이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 진행 안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부터 프레젠테이션과 관련해서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어체적인 표현은 첫째,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 둘째, 서비스의 특징, 셋째, 서비스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전달했다면 문어체는 먼저 서비스의 관점, 둘째 서비스의 특징, 마지막 서비스의 어떤 효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리를 하시면 훨씬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다음은 본론부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본론부의 역할, 즉 프레젠테이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어떤 결론, 핵심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론부의 역할은 크게 청중의 이익을 언급을 해서 그들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균형 감각을 주는 게 중요한데요. 크게 보면 이 프레젠테이션의 목적과 연관이 본론부에서 명확하게 제시됨과 동시에 이 청중의 목적과 어긋나지 않는 어떤 균형 감각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이익을 언급해 주는 게 이 프레젠테이션 본론부에서는 우리가 프레젠터로서 가져가야 될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즉 이 목적과 불일치되는 요 본론부를 구성하지 않는 게 프레젠터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게 과연 뭘까를 고민하고 이 본론부를 구성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의 입장에서 바라보기가 생각처럼 참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 청중의 입장에서 청중의 관점,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과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자료가 뭘까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본론부에서 꼭 해야 되는 프레젠터의 역할이면서 책임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본론부를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보면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으로 크게 보면 3부 구성의 원칙에 의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항목에 대한 본론을 세 가지로 나눠보고 중항목에 대한 어떤 메시지와 방법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보고 이 소항목, 즉 중항목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방법과 메시지가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이유와 근거,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표현해 주는 게 이 본론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가는 이 프레젠터로서의 어떤 중요한 사명이면서 시나리오를 작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어떻게 하면 잘 구축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과 이 구축한 시나리오를 어떻게 하면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전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가이드라인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서론부, 즉 도입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부, 도입부에서 중요한 부분이 본론부를 이어감에 있어서 정확한 목적과 어떤 청중이 무엇을 듣게 되는지에 대한 안내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론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3부 구성의 원칙, 즉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의 어떤 원칙을 잘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시나리오를 구축함에 있어서 좀 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